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드리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장은 코스피 1.15% 하락, 코스닥 0.93%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이제 장중에 커뮤니티로 이제 오늘은 관망하는 게 이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외국인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하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첫 번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신규 매수는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나스닥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게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꼬리가 길죠. 이 오전에 분봉입니다. 3분봉인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오전에 크게 밀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해줬다는 것은 털기죠, 털기. 여기서 이제 공포를 유발을 해서 물량을 던지게 만들고 또 5%나 가까이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이렇게 V자로 가면 좋은 거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 밑을 깨고 가는 흐름은 뭐 단기간에 바로 나올 거라고 보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좀 등락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꼬리가 연준에서 방어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기가 힘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은 트럼프는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내리는 걸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동향이 오전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죠. 근데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선물에서 또 7천억을 샀습니다. 이 만기일을 앞두고 옵션 만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옵션 포지션을 주로 봐야겠죠. 이제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하지만 이번 9월 만기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이랑 옵션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과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관이 7,798억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5,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를 했죠. 해지용입니다. 해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상승 쪽으로 옵션 쪽에서 좀 해지를 걸어 놓은 거죠. 해지란 그겁니다.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다른 쪽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잡아서 손실을 좀 방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가 지금 5,1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이랬을 때 옵션에서 38억을 매수를 해놨으니까 시장이 월요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을 내서 이거를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 포지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080억을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누적 규모가 이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이게 끌어올렸죠.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입니다. 이번 만기일은 9월 만기일이고 이제 3월과 6월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분기 만기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이죠. 2019년 12월 12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때는 외국인이 2조 1000억 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여기를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외국인, 검정색이 이제 지수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하락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만기일에는 시장이 내려와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챙기는 흐름. 자, 2분기 때 볼게요.
2분기 때는 이제 3월 13일이 되겠죠. 12일이 만기일이니까 1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1일이죠. 보시면은 외국인이 5조 6천억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샀고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수익을 챙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를 보겠습니다. 3분기죠. 6월 12일부터 이제 현재까지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 3조 5천억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왔죠. 계속 매수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때가 금요일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크게 더 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만기를 너무 걱정하시는데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시장이 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지션대로 본다면 너무 걱정을 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만기일 이유가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는. 이게 뭐 내일 갑자기 이 매도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크게 막 갑자기 매도를 쏟아낸다 하면 바로 이제 목요일까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매수를 늘리고 가면 이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선물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3조 5천억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는 게 내일 정도 또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할 매수가 다시 가능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나스닥이 브레이크가 걸렸고 우리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러면서 ETF를 보여드렸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덱스 200, 킨덱스 200. 킨덱스 200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ETF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때 외국인입니다. 여기 외국인 매수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끌고 오다가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리고 요 구간이죠.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요 구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왔을 땐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팔아주고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를 했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쪽으로 지금 ETF로 외인들이 자산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게 매도가 언제 나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또 하락을 출발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월요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는 날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금요일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주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받아줍니다.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은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공매도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 왔지만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느 종목을, 어느 업종을 봐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주도주 쪽이 맞죠. 주도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5G입니다. 5G의 관심 종목인데 주도 업종이 이제 5G,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언택트. 최근에는 이제 테마로 풍력, 수소, 그린 에너지 쪽으로 최근에는 테마로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계속 이 주도주처럼 시세가 한계가 있죠. 실적이 아니고 이제 기대감과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쪽이 주도주가 맞습니다. 5G에서 이제 KMW를 보시면은 금요일장에서도 급락 출발을 하고 회복을 해주면서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죠.
5G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죠. 5G 쪽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MW가 그동안 다른 뭐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진작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KMW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 이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맞죠. 좋은 흐름이 맞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중국에서 헌터라제라는 이제 의약품이 있습니다. 헌터라제가 뭐냐 하면 헌터 증후군 치료제거든요. 헌터 증후군은 선천성 대사 이상 희귀 질환입니다. 이걸 이제 치료제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 허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금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사죠. 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이 급하게 좀 매수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 혈장 치료제 쪽은 녹십자고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입니다. 딱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녹십자는 이상 승인을 받았고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은 2상, 3상 동시 신청을 해서 심사 중입니다. 오히려 개발 가능성이 녹십자나 셀트리온 쪽이 더 많죠. 돈도 많고 자금도 많이 투여되고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종목들이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막 내용이 있으면 이제 날아가는데 잠재적으로 대형주 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십자는 계속 단기간에 좀 하락폭이 크죠. 상승 후에 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 갭을 메꿔줬습니다. 갭이 이 구간이죠. 요런 구간. 갭 메꾸로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내려왔죠. 금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차트상으로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계속 추세 대응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원래 제가 어저께 왔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오게 돼서 이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자료,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